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20일 0시 기준으로 추가 감염 환자 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경북과 수도권에서 나온 확진자가 대부분입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공식 집계 현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국내 코로나 확진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로부터 지금 61일째 되는 날인데요. 사실 JP모건이 3월 20일 국내 확진자는 10,000명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000명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어제 신규로 87명이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8,652명입니다. 어제 사망자는 3명 늘어서요.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94명으로 치사율은 한 1.1%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완쾌돼서 격리 해제된 분은 286명 늘어서요. 지금까지 총 2,233명이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현재 검사 중인 건수는 한 15,500여 건 정도 되고요. 누적 검사 건수는 벌써 30만 건, 31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치사율을 좀 살펴보면요. 60대가 1.5%, 그리고 70대가 한 6%대로 올라갔고요. 80대는 한 10% 정도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 양성률, 그러니까 검사가 지금 했을 때 몇 명이 양성이 됐을지, 확진됐을지에 대한 비율은 한 3%대에서 한 2.9%로 점점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이 증감을 보면요. 계속 월, 화, 수, 목, 금 계속 뭐 70명, 80명, 100명 이렇게 했다가 어제 좀 많이 어제 조금 많이 늘었다가 지금 다시 오늘 한 87명으로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결코 이게 감소세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지금 아마 한 100명을 전후로 해서 계속 앞으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확진 현황을 살펴보면요. 여전히 대구하고 경북 지역이 86%로 가장 많고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비율도 계속 늘어나서 한 지금 7%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중소규모의 어떤 집단 감염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내 확진자 중에서 가장 많은 관련된 곳은 신천지 교회 교인으로 전체 확진자 중에 한 5,000명 정도가 신천지 교인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 그다음에 청도 대남병원, 그리고 이제 천안시 운동시설, 그리고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 봉화 푸른 요양원, 그리고 성남 은혜강 교회에서 좀 많은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이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것들을 좀 계속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또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3월 20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6,325명이고 2,233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94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87명이며 격리 해제는 286명이고 3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상가 조의를 표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특별 입국 절차 실효성 제고 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유럽 등 해외로부터 재유입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즉각 지원할 것을 지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가감한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6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고 자가관리 앱을 통해 입국 후 증상 발생 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나 입국 단계에서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3월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전원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장기 체류 목적의 입국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건강상태 질문서, 발열 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진단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중정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게 됩니다. 음성인 경우에도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통해 정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를 하게 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능동 감시를 강화하여 체류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정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유럽에서 입국한 외국인 중 3분의 2, 67%는 장기 체류 목적이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공무, 투자, 취재 등의 단기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18일 기준으로 유럽에서 입국한 전체 입국자 중에서 내국인이 90%, 외국인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역 강화 조치는 행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력 배치, 격리시설 확충 등의 준비를 거쳐 이번 주 일요일인 22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근본 조치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 입국자 중 코로나19로 확진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시된 조치로서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 해외 입국에 대해서도 필요시 추가적인 검역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유럽 이외의 외국에서 입국한 분들도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자가진단 앱을 통해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1339 보건소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대본은 외국어 사용자를 위해 어제부터 대한민국 코로나19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오늘부터는 중문 홈페이지도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방역 체계, 환자 치료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지켜야 할 생활수칙이나 국민안심병원 이용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외국인의 경우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진행하는 정부 정례 브리핑도 영어 동시 통역으로 시청할 수 있으니 코로나19 홈페이지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등 감염에 취약한 분들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고 고령이라는 특성이 있어 감염이 발생할 경우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 요양원의 경우 면회를 제한하고 화상면회나 별도 공간에서의 면회만 허용하고 있고 모든 외부인의 출입 시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사자 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체크를 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지금까지 3단계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요양병원도 2차례 전수 점검과 함께 원인 불명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전수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방역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아직도 산발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좀 더 강도 높게 감염 예방 지침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 내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경우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방침입니다.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기관별 책임자를 일명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를 포함한 기관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보고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즉시 업무에 배제하여야 합니다. 종사자는 수급자나 환자를 대면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소독을 실시하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배하여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초래하는 요양병원, 요양원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고 기책 사유에 따라서는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설 감염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위험군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와 종사자분들의 경각심과 철저한 방역 지침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국세청의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국민과 납세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납기 연장, 징수유예를 확대하고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는 등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산, 청도, 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 기간을 1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으로 세정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의 직권 연장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고 납세자가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국외에서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안심할 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역학적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산발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유행과 확산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증상이 미약한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빠른 전파 속도의 특성이 있어 세계 각국에서 감염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입국 검역을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격리하고 다수의 의심자를 계속 검사하는 등 방역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없다면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국민 개개인의 방역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장기간 필요한 점을 이해하고 나와 우리 주변의 방역 노력이 일상화되도록 일상생활 속의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몸이 아픈 분들이 이를 참고 출근하는 것은 이제는 미덕이 아닙니다. 지금은 몸이 안 좋은 경우 나와 주변의 모두를 위해 집에서 3, 4일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미덕이고 이러한 결정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주말입니다. 날씨도 좋아지고 있고 야외 활동을 참고 계신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들 힘드시더라도 서로를 격려하며 이번 주말도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며 비말을 전파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주말 종교단체 모임의 경우 종교계가 잘 협력해 주셔서 대부분의 종교 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모든 종교시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이어지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KBS 뉴스 유튜브 라이브에서 계속 방송됩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오늘 강조한 내용들은 주로 해외 유입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요양시설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특별 입국 절차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오늘 발표한 게 오늘 주된 이유입니다. 우선은 유럽발 입국자 대상에 대해서 지금 검역을 전면 강화하겠다. 3월 22일부터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 질문서 및 이 발열을 확인해서 그래서 그걸 토대로 유증상자하고 무증상자로 구분을 한 뒤에 이 별도의 지정된 시설로 옮기고 그래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전원에 대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간 체류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14일간 그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해서 14일 동안 지켜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능동감시를 통해서 매일 하루에 2번 정도 증상 유무를 갖다가 전화로 또 확인한다는 또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양병원에 대한 건데요. 요양병원에서 계속 확진자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면서 더 이 능동감시 체계를 갖다 더 강화한다는 대응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먼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만약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는 방문자 명단 등을 갖다가 기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종사자, 그러니까 간병인에 대해서도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를 갖다가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행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조치를 갖다가 불응했을 경우에는 또 그것에 대한 또 이 벌칙이나 해당하는
그만한 또 제재를 갖다가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것과 함께 이제 좀 경영, 경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이 경정 청구도 한 1개월 단축 처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근로소득자의 자금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유럽발 이제 입국자들 조금 더 검역을 강화한다는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모든 지금 전 세계 나라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지금 검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유럽에서 들어오는 확진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눈여보고 대책을 세우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유행 상황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월 20일부터 한 달간은 해외 유입에 의한 우리 지역사회 전파가 주된 양상이었다면 2월 18일부터 한 달 정도는 결국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그 주된 이유였습니다. 근데 지금 3월 20일 된 이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점점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2월 달만 해도 중국에서 아시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3월에서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에서 들어와서 확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이 외국에서 유입돼서 확진되는 비율도요. 3월 첫째 주엔 4명이었는데 둘째 주엔 17명, 그리고 셋째 주엔 31명까지 증가를 했고요. 19일 0시 기준으로 벌써 검역에서 해외 유입으로 해서 확진된 사람만 79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입국자들이 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점점 들어와서 한국에서 확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 특별 입국 절차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계속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검역에서는 무증상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어떤 격리나 이런 조치 없이 이틀 내지 3일, 4일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그 뒤에 확진되는 경우도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부 조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특히 유럽발인 경우는 22일부터, 일요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뭐 내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시설 격리나 어떤 격리 시설을 옮겨서 모두 진단 검사를 갖다 해서 이 코로나19가 감염됐는지 여부를 일단 따지고 그리고 나서 또 장기 체류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14일간 또 격리시설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또 전화로 또 능동감시까지 한다는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네, 격리 조치를 좀 더 강화한다. 마지막에 윤태호 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말이 된다 이제 야외 활동에 대한 우려감을 좀 표시했습니다. 주의할 점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너무 좀 오래 하고 있고 사실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게다가 날씨가 좋아지면서 계속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또 주말에 어디 가볼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외출을 하셔야 된다면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좀 야외 활동 오히려 뭐 공원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좀 한적한 산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도 마스크를 쓰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내에 밀접한 사람이 많이 손을 접촉하고 닿는 곳은 피하는 게 여전히 유효하겠습니다. 네, 박광식 기자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가 다시 40명대로 떨어졌습니다만 요양병원뿐 아니라 종합병원에서 감염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용 기자. 추가 확진자 수가 다시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4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보다 절반이 줄어든 수치인데요. 어제는 요양병원의 소규모 집단 감염 확진자 수가 뒤늦게 집계에 포함되면서 높게 나타난 겁니다. 지역 요양병원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수성구 김신요양병원에서 환자 2명이 발생하는 등 요양병원 5곳에서 확진자 7명이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관내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 등 3만 3천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79%의 검체를 완료했고 나머지 7천여 명은 내일까지 검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양병원 등의 관리 소홀로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지역 종합병원 2곳에서도 8명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파티마 병원에서는 결핵 입원 환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같은 병동 환자와 간호사 등 모두 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서도 확진자 2명이 발생해 병원 측이 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완치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하루 193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595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도 어제 하루 67명이 퇴원, 퇴소해 전체 완치 환자가 32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대구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장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4명이 증가한 총 6,275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6,257명 중 2,336명은 전국 70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2,114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167명입니다. 어제 하루 117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하였고 오늘은 113명이 추가로 입원 입소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193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1,595명이며 오늘 또 43명의 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완치되어 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에 따른 현황과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33,628명 중 약 79%인 26,54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체한 26,540명 중 20,134명은 검사 결과가 나왔고 6,407명은 현재 검체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체를 하지 않은 7,088명에 대해서는 내일까지는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어제 달성군 소재 대실요양병원 간병인 6명, 간호조무사 1명, 미화원 1명 등 8명이,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 환자 1명이, 동구 소재 이시아 요양병원 환자 1명 등 요양병원 3개소에서 10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병원 담당 즉각대응팀과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종사자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수성요양병원은 179명의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다행히 아직까지 확진 환자는 1명도 없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명단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천지 측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명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추가로 숨기고 있는 명단이 있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네, 대구시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은 누적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선 감염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경기도의 한 요양원 상황부터 알아보죠. 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효사랑 요양원에서 오늘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8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이로써 해당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요양원은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 20명과 입소자 33명 등 모두 53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보건당국은 오늘 확진자가 더 확인되면서 이 요양원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군포시는 확진자가 나온 직후 요양원 시설을 폐쇄하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이동 중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어제 인천시에서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3명 중 2명은 서울 본사 소속이고 나머지 1명의 근무지는 경기도 평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12일 서울 본사에서 함께 회의를 한 뒤 같은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에서는 원장에 이어서 의료진들이 계속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고요. 네, 병원장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분당 재생병원에서는 의료진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의료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 확진자 대부분이 머물렀던 본관 8층에서 일한 전공의 2명, 그리고 간호행정직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또 지난 6일부터 병원 상황실에 파견돼 근무하던 분당구 보건소 팀장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어제까지 확인된 분당 재생병원 관련 확진자는 35명입니다. 또 경기도 역학조사관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해당 병원에 마련된 상황실 즉각 대응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은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명단 일부를 누락한 채 방역당국에 제출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에 다녀온 뒤에 감염된 사례도 계속 늘고 있죠. 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외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연이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 동작구에서는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스페인에 교환학생으로 갔다 지난 16일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최근 영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60대 여성과 필리핀에 출장을 다녀온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지역 확진자 발병 원인으로 따졌을 때 구로구 콜센터 관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해외 접촉 관련입니다. 경기와 인천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 안산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온 35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용인에서는 앞서 영국을 다녀온 뒤 확진된 딸에 이어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에서도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에 참석한 뒤 이달 16일 귀국한 잠비아 국적의 외국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으로 수도권 확진자는 모두 644명입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299명, 경기가 309명, 인천이 36명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다시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코로나19 현황,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짙게 나온 그 공식 현황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신규 환자가 87명이 늘어서 지금 누적 확진자는 지금 8,652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3명 늘어서 지금 94명이고요. 완쾌돼 격리해제된 분은 지금 202명, 그리고 더 늘어서 지금 286명이 늘어서 2,233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6,325명이고요. 일별 신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요. 어제 152명으로 조금 더 늘었다가 오늘은 그 절반이 한 87명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한 일주일 정도 어간의 유행 추이를 살펴보면요. 100명대에서 100명 이하로 70명, 80명, 90명, 그리고 150명 늘었다가 다시 80명으로 해서 앞으로 추이도 한 100명을 전후로 해서 계속 유행이 진행되는 양상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상황을 살펴보겠는데요. 대구 지역에서 오늘 신규 확진자가 34명이 늘었습니다. 경북에서 13명이고요.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계속 많은 비율로 지금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서울하고 경기에서도 17명, 14명으로 계속 이 수도권,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도 환자가 계속 발생해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화면 보시면요. 세계 주요국별로 확진자 수 추이입니다. 벌써 이탈리아는 확진자 수가 중국의 절반 정도가량 도달했습니다. 4만 1,035명인데요. 그리고 사망자는 3,405명입니다. 하루 새 이탈리아에서 사망자가 427명이 늘은 수치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상황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이란이 18,407명이 확진됐고요. 지금 스페인이 17,000여 명 정도, 그리고 독일이 15,000여 명 정도입니다. 미국도 지금 확진자 수가 하루 새 4,295명이 늘어서 지금 13,15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보다 더 확진자 수가 적었지만 이제는 스페인, 독일, 미국 할 것 없이 지금 더 많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국내 그 확진 현황 중에서 일단 수도권이 만만치 않게 지금 대구 경북만큼 늘고 있고요.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20대의 확진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네, 지금 국내 확진자 연령별로 살펴보면요.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7% 정도입니다. 사실은 외국에서의 그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확진자의 가장 많은 비율이 50대, 60대, 70대 이런 순으로 이제 중간 이제 50대에서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20대가 이렇게 많은 건데요.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 비율을 따져봐도 35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한 두세 배 많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신천지 대구 교회에 다녔던 20대가 많아서 그렇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대구 지역을 빼고도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도 20대의 비율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대가 확실히 국내에선 조금 더 유행 양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좀 추정해 볼 수 있다. 사실은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도 이유고요. 또 20대의 경우에는 좀 본인이 이 코로나19에 걸렸어도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좀 방심하는 것도 원인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20대가 좀 이제 아프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또 이렇게 해열제나 이런 걸 먹으면 또 증상이 좀 좋아지니까 또 극장이나 하죠. 뭐 다중이용 시설, 쇼핑몰, 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또 이용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집에 돌아오면은 거기에 집에 같이 함께 사는 어르신들, 60대, 70대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있게 되면 또 바이러스가 그분들한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대는 좀 조용한 전파자일 수는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넘겨가면 이 어르신들은 치명률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20대의 확진자 비율이 많은 것들을 갖다 간과하지 말고 좀 20대에게 맞는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전국에 강풍이 불었습니다. 어제 난 울산의 산불 아직 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진화 작업 중이던 헬기까지 추락해서 수색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민규 기자,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큰 불은 잡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야산 곳곳에 아직 불씨가 많이 남아있고 곳곳에서 연기도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풍주의보는 오늘 새벽 해제됐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밤이 깊어 중단된 헬기를 동원한 산불 진화는 오늘 아침부터 다시 재개됐습니다. 지금은 헬기 30여 대가 동원돼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소방대원과 경찰, 공무원 등 2천여 명을 투입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1시 50분쯤인데요. 울산 예술고등학교 인근에서 시작한 불이 야산으로 옮겨붙으며 삽시간에 일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울산은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여서 산불 재난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기가 도심까지 밀려들고 불길이 심상치 않자 울산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려 4천여 명이 긴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저수지에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헬기에 타고 있던 기장은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부기장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수색 작업도 아침부터 재개됐는데요. 초중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은 헬기가 추락한 저수지 바닥에 나뭇가지가 얽혀있고 진흙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색 작업도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중앙은행 사이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경제 위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서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최소한 6개월로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스와프를 통해 조달한 미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 계약은 최근 급격히 악화된 달러 자금 시장의 경색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와 함께 덴마크와 호주, 브라질 등 모두 9개 국가 중앙은행이 미 연준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과의 달러 스와프 계약은 체결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기축 통화를 사용하는 미국이 경제 기초가 튼튼하다고 판단되는 나라를 대상으로 체결해준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외환 시장의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불어닥치던 2008년 10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을 때 환율은 하루 만에 사상 최대 폭인 달러당 177원이 내렸고 주식 가격 역시 사상 최대 폭인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계약의 규모와 기간보다는 미국과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당시 체결됐던 미국과의 통화 수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강력한 만큼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로 전체 통화 스와프 금액은 최소 2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2월 말 기준으로 4천억 달러 수준인 외환 보유고를 감안하면 유사시 대응 가능한 달러 규모는 6천억 달러가 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가 다시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이 효과를 발휘하긴 했지만 더욱더 과감한 부양책을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하루 종일 등락을 거듭했던 뉴욕 증시가 힘겹게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 가깝게 상승하며 하루 만에 다시 2만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 넘게 오르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했지만 스탠더드 & 푸어스 지수는 0.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도 2%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등 9개 나라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는 미 연준의 발표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연준이 신흥시장 등 전 세계에 달러화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해 줄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고용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제조업 경기 지표도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도 세계 경기 침체를 경고하며 각국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책을 요구했습니다. A global recession, perhaps of record dimensions, is a near certainty. 세계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이라며 전 세계 지도자들 간의 신속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moment that demands coordinated, decisive and innovative policy action from the world's leading economies.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고 다음 달에 최저점을 찍을 수 있다며 정부의 상한선 없는 부양책 사용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감염 환자들이 폭증하면서 미국에서는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하지 말라는 여행 금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치료법을 마련하는 데도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잠정 1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57명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감염자 수가 치솟자 미 국무부는 미국인들에게 해외여행을 사실상 금지시켰습니다.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올려 여행 금지를 권고한 겁니다. 해외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겐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자 치료에 아직 승인되지 않았지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쓸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The treatments that will be able to reduce the severity or duration of the symptoms, make people better. Essentially, we're looking at things to make people better. 말라리아 치료제와 혈장 치료법이 그것입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이 방법들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며 신중합니다. It's another thing that we're looking at. Over the next couple weeks, we'll have more information that we're really pushing hard to try to accelerate that. 코로나19 환자들이 폭증하자 의료 장비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미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병원은 마스크가 부족해 의료진이 찢어진 마스크를 기워서 사용하고 있다고 CNN은 전한 바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건설업계에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마스크를 의료진에게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집중 치료실이 부족해지자 군 병원선까지 출동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검사입니다.
미 행정부는 누구나 검사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증상이 있어도 상태를 지켜보자며 며칠씩 기다리게 하기 일쑤입니다. 미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이탈리아에서 숨진 사람의 수가 중국보다 많아졌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루 만에 또 427명이 숨졌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400여 명이 됐습니다. 중국의 사망자 수 3,2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5,300여 명이 늘어 4만 1,000여 명이 됐습니다. 하루에 5,000명 이상 새로 환자가 나온 것도 처음입니다. 치명률은 8.3%로 우리나라의 8배의 수준입니다. 2.498 sono in terapia intensiva, pari all'8% del totale. Purtroppo oggi registriamo 427 nuovi deceduti. 의료진 사망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명이 숨졌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는 2,600여 명에 이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3일까지인 전국 이동 제한과 휴교령을 연장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코로나19 종식을 염원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이른바 이탈리아를 위한 기도. 이탈리아 주교회의가 제안했고 가톨릭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전국에 내려진 이동 제한령 때문에 신자들은 각자 집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집 밖에는 하얀 천과 촛불이 놓였습니다. 이날은 성 요셉 대축일이자 아버지의 날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가동됐습니다. 첫 대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문 대통령은 대출 심사의 간소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문 대통령은 비상정부체제로 전환을 선언했는데 신속한 결정과 과감한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결정은 50조 원 서민금융 지원입니다.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금리로 쉽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 만기 연장, 이자 납부 유예를 시행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출 심사 간소화를 주문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조치는 필요 대책의 일부일 뿐이다. 코로나 실업 지원책을 고민하겠다며 파격적 추가 대책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이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이에 따라 청와대는 긴급 재난소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선별 지급 방안과 전국민 지급 방안, 지자체와 정부 간 예산 혹은 기금 활용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늦어도 다음 달 초 정도엔 비상경제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이란에서 어제 우리 교민과 가족 80여 명이 정부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국경 폐쇄 등으로 고립되는 국민들의 귀국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유란 기자입니다. 이란에 머물던 한국인 74명과 이란인 가족 6명이 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란의 코로나19 확산 뒤 하늘길이 막혀 출국을 못했던 교민들을 위해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안전하게 귀국하게 됐습니다. 이란은 지금 좀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편이니까. 이란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 한국 국적기가 바로 갈 수 없어 제3국을 돌아왔습니다. 테헤란에서 두바이까지 이란 항공기를, 두바이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고 왔습니다. 백신을 한 3개 부분 정도로 좀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교민분들이 그 앉는 좌석 그런 부분들도 충분한 간격들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코이카 연수센터로 이동해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이 나오면 2주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직접 항공기를 투입한 건 중국 우한 교민과 일본 크루즈선 승객 이송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특정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민 철수는 처음인데 각국의 국경 봉쇄 등으로 고립되는 한국인이 늘자 외교부는 전담팀을 꾸려 귀국 지원에 나섰습니다. 당장 전세기가 추가로 투입되는 곳은 없습니다. 한국 관광객 170여 명이 고립된 페루에서는 멕시코 항공기 탑승이 추진 중이고 500여 명이 귀국을 원하는 이탈리아에서는 교민들이 자체적으로 대한항공과 임시 항공편 투입을 협의 중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폐렴 치료를 받다 닷새 만에 숨진 17살 고등학생은 코로나19 감염이 아닌 것으로 방역당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논란과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다 숨진 17살 고등학생은 코로나19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고 따라서 코로나19 여부 확인을 위한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의견을 매듭 지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숨진 학생이 치료 중 총 13차례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2차례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마지막 13번째 소변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미결정으로 남긴 뒤 서울대병원과 연대 세브란스병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중앙임상위원회도 임상기록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음성으로 판단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환자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차례 양성 반응이 나온 건 실험실이 오염됐거나 기술적 오류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본 사례는 음성 판단이 가장 합당하며 여러 가지 실험실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남대병원 측은 검사실의 오염이나 기술의 오류가 있었다면 다른 검사에서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구 영남대병원의 진단검사를 중단시키고 민관 전문가를 파견해 오류가 있었는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펜싱 국가대표팀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진천 선수촌은 선수들에 대한 관련 지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신병일 기자입니다. 남녀 에페 펜싱 선수단 21명은 헝가리 대회를 마치고 지난 15일 귀국 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현지서 인후통을 느낀 A 선수가 이틀 전 첫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란 펜싱협회는 다른 선수들도 서둘러 검사를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여자 선수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선수 중 1명은 무증상 상태에서 충남 태안으로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펜싱 대표팀 선수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남녀 사브르 대표팀 등 일부 선수들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합 경기 중에 아니면 그 시합을 하게 되면 한 호텔에 모든 나라 선수 다 모여 있는데 아니면 그 호텔에 뭐 아마 레스토랑 정도 식당 정도에서 식사하다가 감염되지 않았나. 펜싱 선수단 확진 이후 진천 선수단의 재입촌 지침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3주 동안은 입촌 자체를 원천 봉쇄합니다. 자가격리는 아니죠. 국에서 3주가 경과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가지고 음성 판정을 받았을 때 입촌할 수 있도록 입촌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선수는 외박 금지 조항도 계속 유지하며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병일입니다. 2차, 3차 감염 우려가 큰 요양병원들의 방역 실태, 열악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나온 시설에 대해서만 일단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 현장에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구 상황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확진자 75명이 발생한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 지난 10일 전후부터 일부 종사자들에게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자가격리나 검체 조사는 없었습니다. 환자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 입원형 병실 전체 병실이
아무래도 그런 병실들이 아무래도 마스크 착용이 이제 그 퍼센트가 저조한 병실인 것 같아요. 대구시의 전수조사 결과 확진 환자가 나온 곳은 요양병원 9곳, 100여 명에 이릅니다. 아직 9천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남아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해 조사는 하고 있지만 선제적 방역 조치는 미비하다는 겁니다. 소독약과 마스크 등 방역 물품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시에서 이렇게 받아내면은 하나도 방역에 대해서도 우리 하고 있었는데 전부 다 우리 개인 돈으로 했고 시에서 한 번 더 나와가지고 방역 기준 한 번도 없고.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부터 방역 조치를 해주다 보니 그전에는 무방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역을 소독약도 많이 부족하고 마스크도 많이 부족하죠. 물리포 있잖아요. 이거 올려가지고 맨날 이렇게 방역 조치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같은 고위험군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이미 1%를 넘어선 치명률 역시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관리 소홀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설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방역 물품과 간호 인력을 보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신분 노출을 꺼렸던 신천지 신도들이 최근에 스스로 보건소를 찾아와서 코로나19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특별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입니다. 최근 하루 20명 안팎의 신천지 신도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막무가내로 검사를 요구합니다. 신천지분들은 약간 위험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그 명단이 있으신 분들만 저희가 검사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서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부터 기침을 했는데 지금은 좀 기침을 안 한다 이러면서 콜록콜록 한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연기를 한다. 예. 그렇죠. 그냥 뻔하게 보이죠. 신분 노출을 꺼리던 신천지 신도들의 태도가 돌변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천지 총회본부는 지난 7일 전국 각 지파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예배가 정상화되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지가 예배 출입증이 된 셈입니다. 목이 간지럽다거나 이런 분들 중에 검체 제치를 해서 음성 결과를 받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많이 오셨었습니다. 현장 의료진 사이에서는 일반 병원을 이용하면 내야 하는 검진료를 아끼려는 꼼수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 건도 그래도 10만 원 이상의 이제 세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공공재에 뭔가 그런 폐해가 생기지 않나. 부쩍 늘어난 신천지 신도의 선별 진료소 방문이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한편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KBS 통합 뉴스룸에서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힘내라 대한민국 응원 영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의 응원 메시지 함께 보시죠. 내 좁은 어깨 위엔 빈 곳이 없어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인순입니다. 힘든 일에 저도 같이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동참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또 그냥 보내기보다는 저 나름대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요. 또 목소리에 대한 것도 오랫동안 노래를 안 하고 있으면 혹시 또 목소리가 또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계속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정말 손 씻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마스크 쓰는 거를 또 생활화하시는 것 같고 안 좋은 환경에서도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나 할까?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다시 우리가 사랑하던 그때로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았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우리는 해냅니다. 이겨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KBS 통합뉴스룸 12시 뉴스 이어집니다.